한국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 뭔지 아세요? 바로 췌장암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검사받으러 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죠. 삼기나 사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가면 수술도 어렵고 생존율은 고작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췌장암에 걸리면 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췌장암 환자 중 80 이상이 발견 당시 이미 말기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몸 깊숙한 곳에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배가 아프거나 황달이 생기거나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무서운 췌장암이 유전이나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들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점심때 먹는 김밥 한 줄, 저녁에 먹는 치킨 한 조각. 이렇게 익숙한 한 입 한 입이 사실은 췌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되는 거죠. 저는 30년간 당뇨와 대사질환을 연구해 온 박사 김세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걱정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췌장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사실은 췌장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알았더라는 식습관을 바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족력이 없어도 방심하면 안 돼요. 췌장암의 90% 이상이 생활습관과 식습관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유전보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췌장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가족에게 이 영상 보내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찾아와요. 증상이 없으니까 더 무섭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하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30년간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사례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췌장을 지키는 첫걸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아침에는 믹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점심에는 편의점 김바로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애들이 남긴 치킨 한두 조각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게 딱 하루 식사였습니다. 듣기엔 그냥 평범한 식단이죠. 저도 그땐 별 생각 없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하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은 거르거나 커피로 대신하고요. 점심은 간편하게 때우고요.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남은 음식으로 해결하고요. 이게 현대인들의 평균적인 식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고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고 했어요. 혈당도 예전보다 자주 피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명치 부근이 답답하다는 말도 자주 했고요.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 나왔어요. 췌장 효소 수치도 정상 범위 벗어나 있었고요.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아내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그냥 늘 먹던 건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사실은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쌓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뒤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하루 한 끼씩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요. 김밥 대신 잡곡밥에 나물 반찬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치킨도 되도록 안 먹고 집에서 구운 닭가슴살로 바꿨어요. 간식도 과자 대신 과일로 바꿨고요.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들어 했어요. 입맛이 밍밍하다고 했고요. 달달한 커피가 그립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버티니까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보리차가 맛있다고 하고요. 잡곡밥이 고소하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도 안 돼서 혈당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살도 빠지고 얼굴빛도 확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했고요.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했습니다. 명치 답답함도 사라졌고요. 가장 놀라운 건 3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였어요.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작은 한 끼를 바꾼 것뿐인데 췌장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한 끼 한 가지 음식만 바꿔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꿀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만 바꿔도 몸이 반응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아내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암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음료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믹스 커피,
에너지 드링크, 병에 든 과일 주스, 심지어 제로 음료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음료들이 왜 문제일까요? 바로 액상과 때문이에요. 액상과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액상과는 암세포의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도 사용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분이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죠. 그러면서 췌장이 관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72세 김영자님도 매일 믹스커피와 병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믹스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병주스 한 개, 하루에 두세 번은 단 음료를 드셨죠. 그렇게 10년을 넘게 드신 거예요. 나중에 혈당 검사를 해보니 당뇨 전단기였고 췌장 효소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가당 탄산수도 괜찮고요. 보리차나 억수차 같은 전통 음료도 좋습니다. 처음에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러면 입맛이 바뀝니다. 단맛 없이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로음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인공 감미료나 당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장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인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췌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로음료도 과용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커피 드셨나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는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췌장한테는 큰 휴식이 됩니다. 다음은 김밥과 정제 탄수화물 이야기예요. 김밥 좋아하시죠?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김밥의 문제는 흰쌀밥에 단무지, 우엉, 햄 같은 재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의 조합이거든요.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습관이 췌장암 위험을 확실히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흰쌀밥이나 흰밀가루는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때마다 췌장이 인슐린을 펑펑 쏟아내야 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췌장세포가 지쳐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김밥을 자주 드신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요. 김밥 먹은 날 혈당 급상승이 상위권이었어요. 특히 점심에 김밥 한 줄 먹고 나서 2~2시간 후 혈당을 재보면 18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140이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흰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요즘은 편의점에도 잡곡밥 김밥이 있어요. 아니면 직접 싸드실 때 현미나 귀리를 섞으세요. 콜리플라워 라이스나 현미떡, 통밀빵도 좋은 대안입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처음부터 완전히 밀가루나 흰살을 끊기는 어려워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점차 비율을 낮춰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흰살 80%에 잡곡 20%로 시작해서 조금씩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담 없이 바꿀 수 있어요. 점심 식사 메뉴 중에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찾아서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튀김과 고지방 튀김 음식이에요. 치킨, 돈가스, 피자, 튀김 간식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튀긴 음식 정말 맛있죠?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요. 그런데 이게 췌장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지방을 소화하려면 췌장이 소화 요소를 엄청나게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특히 튀김 음식은 기름 함량이 높으니까 더 많은 효소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췌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주말마다 치킨을 즐기시던 분이 계셨어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치킨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되고 명치부근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췌장 기능 저하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튀김 대신 구이나 찐 방식으로 바꾸세요. 치킨도 프라이드보다는 오븐 구운 치킨이 훨씬 낫습니다. 돈가스도 기름에 튀기는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쓰면 기름 자용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오븐 요리도 적극 활용하세요. 조리 방식만 바꿔도 부담이 크게 줄어요.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췌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음에 치킨 드실 때 어떻게 바꿔볼까요? 프라이드 대신 오븐 구이로 주문해보세요.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스팸, 소세지, 떡갈비, 햄 이런 것들 말이에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로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이 가공이 정말 문제예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가공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1급이면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담배나 선면이랑 같은 등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염 같은 황물질 때문이에요. 이게 몸속에서 발암 물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명절 선물로 햄 세트를 자주 받아서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냉장고에 쌓여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햄 구워서 드시고 점심 도시락에도 햄 넣고 그러셨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췌장 수치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염증 수치도 높아져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공 육 빈도를 확 줄이세요. 마블링이 적은 살코기를 직접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닭가슴살이나 생선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가공육은 정말 비상식량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가공육에는 나트륨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인공가물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다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저염이나 무첨가 표시가 있어도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명절 선물 세트로 자주 받는 가공육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번부터는 정중하게 거절하시거나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바로 착한 지방의 함정입니다. 아보카도나 땅콩 같은 거요. 이거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불포화 지방이긴 하지만 지방 총량이 많으면 췌장에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기름은 종류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좋은 기름이라도 과량으로 먹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샐러드를 건강하게 드시려고 아보카도를 듬뿍 넣고 올리 우유까지 더해서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하루에 아보카도 1개 반 정도 드셨거든요. 여기에 올리까지 한 스푼씩 넣으니까 지방 섭취량이 엄청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화가 안 되고 췌장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아보카도는 하루에 1개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땅콩도 한 줌 정도만요. 저지방식 재료와 섞어서 먹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아보카도 조금의 채소를 많이 넣는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지방이란 표현이 무조건 무제한 허용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췌장은 지방 총량이 반응하거든요. 종류를 따지기 전에 양부터 조절하셔야 해요. 평소 땅콩이나 아보카도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췌장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췌장을 혹사시키는 핵심 음식 5가지였어요. 음료수, 김밥과 정제 탄수화물, 튀김 음식, 가공육, 그리고 과다한 지방 섭취가죠. 이 5가지만 피해도 췌장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부터 음료를 줄여보세요. 음료수에 들어간 액상과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3잔 마셨다면 2잔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엔 1잔으로 줄이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재료 음료도 조심하셔야 해요. 인공감미료가 장 환경을 해칠 수 있거든요. 장이 안 좋으면 전체적인 대사가 나빠지고 결국 췌장에도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제로 음료도 과용하지 마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아침에 믹스커피 두셨다면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밍밍할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러면 입맛이 바뀝니다. 물도 좋고요. 무가당 탄산수도 괜찮아요. 레몬 한 주락 띄우면 상큼하니 맛있어요. 오늘 하루 마신 음료 중에 단맛 있는 게 몇 잔이었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그걸 내일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다음은 흰살 대신 잡곡과 채소를 섞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췌장을 과도하게 자극한다고 했죠. 그래서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100% 현미밥을 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은 밥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몇 주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높여가는 거예요. 귀나 보리를 사과도 좋아요. 콩이나 파들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많아져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표장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채소도 많이 드세요. 특히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췌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오늘 점심에 흰쌀밥 드셨나요? 아니면 잡곡이었나요? 만약 흰쌀밥이었다면 내일부터는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식당에 가서도 잡밥 있으면 그걸로 주문하세요. 집에서 밥하실 때도 쌀 씻을 때 현미나 귀리를 섞어보세요. 튀김 음식은 주 1회로 줄여보세요. 튀김은 고지방에다가 과열 조리 방식이라서 트랜스 지방과 염증 유발 물질이 발생해요. 이게 췌장이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그렇다고 평생 튀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도 기름을 추가로 넣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치킨 드실 거면 프라이드 대신 구운 형태로 주문하세요. 요즘 오븐 구이 치킨 파는데요. 돈가스도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기름을 거의 안 써도 바삭하게 나와요. 도넛이나 튀김 가식은 과일 간식으로 대체하세요. 사과 말린 거나 바나나 칩도 좋아요. 구운 고구마도 달콤하니까 간식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조리 방식만 바꿔도 췌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튀긴 음식 드신 게 언제였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이었다면 당장 줄이셔야 해요. 주 1회로 제한하시고요. 그것도 양을 적게 드세요. 치킨 한 마리 다 드시지 말고 2-3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채소 반찬으로 채우는 거예요. 가공육은 비상식량으로만 취급하세요. 가공에는 나트리움, 방부제, 인공조미료가 함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저염이나 무첨가 표시가 있어도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스팸이나 소세지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대신 직접 삶은 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닭가슴살을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계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두부나 콩도 식물성 단백질로 훌쩔 때 햄 선물 받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냉장고에 싸두고 아까워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급할 때만 드세요. 아니면 아이의 선물로 안 받는 게 좋아요. 요즘은 건강 선물 세트도 많으니까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오늘 식사에 가공 육 들어간 반찬 있었나요? 아침 식사에 헹구은 거나 점심 도시락에 소시지 들어간 거 있었나요? 그럼 내일부터는 빼보세요. 그 자리에 삶은 계란이나 두부 반찬을 넣으세요. 과일은 주스 말고 과일 그대로 드세요. 시판과일 주스는 과일이 아니라 과당 시럽에 가까워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천연 과일 주스라고 해도 섬유질이 빠지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은 씹어 먹는 게 중요해요. 씹으면서 천천히 먹으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섬유질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요. 사과 한 조각, 귤 한 개면 충분합니다. 과일도 과하면 안 돼요. 당분이 많거든요. 주스로 만들면 과일 3개가 한 잔에 들어가요? 그럼 당분 섭취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과일 하나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당분치도 적당히 조절됩니다. 아침에 주스 드시나요? 아니면 생과일 드시나요? 주스 드셨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사과 반쪽이나 바나나 한 개로 바꿔보세요. 씹어 먹는 게 훨씬 건강해요. 견과류는 한 줌까지만 드세요. 땅콩이나 아몬드는 좋은 지방이지만 총량이 많으면 췌장에 부담이 된다고 했죠. 하루 한 줌이 20g 정도래요. 손바닥에 살짝 올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볶은 땅콩이나 가염마들은 오히려 해로워요.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화한 거니까요. 나트륨이 많으면 췌장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안 좋아요. 생견과류나 무엄 견과류를 드세요. 소분해서 보관하면 좋아요. 한 봉지에 하루 분량을 담아두는 거예요. 땅콩 두실 때 손이 자주 안 멈추시나요? 그럼 처음부터 적당량만 그릇에 덜어 놓으세요. 봉지채 앞에 두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세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좋지만 식사 대용은 안 됩니다. 샐러드에 견과류 뿌릴 때도 적당히만 넣으세요.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이나 배달 식단에도 기준을 세우세요. 외식 식단은 대부분 고지방, 고당, 고나트륨이에요. 맛을 내려고 기름이며 설탕이며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건강식당이라는 간판도 믿기 어려워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을 줄이세요. 찌개나 국은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국물은 조금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반찬도 채소 반찬을 많이 먹고요.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음료는 주문하지 말고 물로 드세요. 튀김 음식 메뉴보다는 구이나 찜 메뉴를 선택하세요. 불고기나 생선구이 찜닭 같은 거요. 피자나 치킨보다는 쌈밥이나 비빔밥이 훨씬 낫습니다. 덮밥도 소스를 적게 달라고 하세요. 최근 외식하실 때 메뉴 기준 있으셨나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셨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기준을 세우세요. 튀김은 피하고 국물은 줄이고 채소는 많이 먹고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외식할 때 췌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음식은 식당 음식보다 더 자극적이에요. 배달되는 동안 식어도 맛있으려면 더 짜고 더 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은 정말 가끔만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안 됩니다. 배달시킬 때도 메뉴를 잘 고르세요.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부대는 샐러드나 포켓, 비빔밥 같은 걸로 주문하세요. 요즘은 건강식 배달도 많아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샐러드 세트 같은 것도 있고요.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재료로 직접 고르고 조리법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땐 최대한 건강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덜 해로운 메뉴를 고르고 양을 조절하고 국물을 줄이고요. 이 7가지만 실천하셔도 췌장 감각이 확 달라집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루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음료 줄이기, 내일은 잡곡밥 먹기, 모레는 맘먹기.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췌장도 숨을 쉬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료수, 김밥, 튀김, 가공육, 그리고 과단 지방 음식이 췌장을 혹사시켜서 췌장암 위험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5가지만 조심해도 췌장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계속 과로하면서 기능이 떨어지고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서 당뇨가 생겨요.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췌장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증상도 없고 발견도 늦어서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한번 걸리면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 정도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만성 피로가 쌓이고요.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갑자기 당뇨단을 받기도 합니다.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미 췌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일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췌장이 여유있게 일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요.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얼물빛도 좋아져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고요. 무엇보다 췌장암 같은 무서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식습관을 바꾸고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 후반이신데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당뇨약을 끊게 되신 분도 계세요. 소화가 잘 되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식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문제는 완벽하게 끊는 게 아니라 덜 위험하게 먹는 변화입니다. 평생 튀김을 안 먹고 살 순 없잖아요. 가끔 먹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땐 먹어도 돼요. 대신 빈도를 줄이고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주 3회 먹던 걸 주 1회로 줄이고 한 마리 먹던 걸 서너 조각만 먹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췌장에 큰 숨통을 틔울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랬잖아요. 믹스 커피를 보리차로 바꾸고 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치킨을 구운 닭가슴살로 바꿨더니 2주 만에 몸이 달라졌어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영재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는 음식을 조금씩 바꾼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제안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 음료부터 무가당차나 물로 바꿔보세요. 믹스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겨우 그것뿐이냐고요? 맞아요. 겨우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보리차 한 잔 마시고 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속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엔 점심 메뉴를 바꿔보고 싶어질 거예요. 김밥 대신 잡곡밥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반응할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세요.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피부도 좋아지고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질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5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면은 얼마나 자야 하는지요. 췌장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건강 챙길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당뇨나 혈당 걱정 있으신 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들려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뭘 바꿔보실 건가요? 음료를 바꿀 건지 밥을 바꿀 건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거든요. 함께 나누고 응원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보리차 한 잔으로요. 그게 여러분 췌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